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가 좀 늘고 있기도 하고, 뭐 전세가도 이동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이태원 소장님 모셔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조금 거래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나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강남 3구는 이제 뭐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제 뭐 현상 유지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지역에서는 조금 거래가 있는 듯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랄지 전세값이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3월부터 이제 매월 4천 건 이상씩 이제 매매 건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800 가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밑에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게 매매, 매매. 그리고 위에 저게 뭐 진한 남색인가요? 이 남색. 정도가 전세인데 전세는 줄어들고 네. 매매가 늘어요? 네. 네. 그래서 집값 상승세로 이제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은 이제 줄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아, 그렇군요. 전세가 비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올라가고 네, 있네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집값이 하락할 때는 이제 전세 거래가 조금 늘고요. 집값이 상승할 때는 이제 전세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상이 조금 저런 모습이 이제 띄고 있는 거고, 이제 전세가 비율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갭 투자 지표라고 많이들 설명들 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매매 수요도 이제 자극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예. 어차피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면 차라리 그냥 하나 사버리자. 네. 네. 이제 그런 수요들이 조금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원정 투자자들이 강남 3구보다는 이제 마용성을 통해서 매매 건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마포, 용산, 네, 성동구.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뭐 어느 가격대가 유난히 좀 많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15억대, 전세를 한 7억 정도 끼고 8억 정도에 투자를 해서 이제 매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시고요. 이제 서울의 경우는 이제 보시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매주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15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59주 연속 상승을 했더라. 그런 거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아직 이제 뭐 6월 달 거는 아직 뭐 거래량 지표가 다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대략적인 게 한 7천 건 정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7천 건이면 꽤나 많이 그렇죠.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정된 이야기인 거죠? 서울 네. 아파트의 거래량이 지금 6월 한 달 동안 뭐 한 7천 건 정도 거래가 됐다. 아니 5월 달에 지금 네. 5천을 안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저게 이제 잠정 집계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부동산 이제 거래 신고를 보면 이제 30일 이내로 하면 되는 건데, 아직 30일 안에 들어가져 있지 않은 것들은 아직 뭐 6월 달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30날까지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5월 달 나중에 이제 최종 집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야, 이게 7천 건이면은 꽤나 많이 회복을 하는 숫자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한참 거래가 많이 되었을 때가 한 12,000건 정도 매달 그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뭐 한 60%, 70% 정도 회복을 했다 그러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거긴 뭐 최악일 때는 1,000건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금리 변동도 좀 줄고 있고, 네. 집값 전망 흐름이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할 때는 이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전세가도 지금 1년 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세 사기가 너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도 조금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제 아파트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제 꾸준히 상승하기도 했고, 거래도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다 연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최근 제일 많이 거래가 됐던 게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신생아 특례 대출은 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를 통틀어서 이제 한번 보면은요. 네. 이제 벌써 이제 특례 대출로 뭐 한 6조 정도가 어, 이제 빌려졌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3명 중에 1명이 경기도에 집을 구입을 했고, 이제 그 자금 역시도 이제 이제 아파트 구입 자금이 4조 4천억, 그리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1조 4천억을 이제 대출로 네. 내 집 장만을 하셨고, 하셨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은 이제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매매 건수는 적은데 경기도, 그다음 인천 순으로 이제 많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9억 원 이하 주택 기준에 이제 네. 서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건 물건이 9억 이하짜리가 잘 없죠. 네, 적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신세가 특례 대출도 벌써 6조 원이 넘어가는 또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그다음 혹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디딤돌, 뭐 버팀목, 뭐 이런 것도 네. 있었잖아요. 디딤돌 같은 경우가 이제 구입 자금이고요. 이제 버팀목은 이제 전세 자금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거래하는데 많이 이제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돼서 네.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 네. 좀 해 주실까요? 네.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이제 신청 기준일로 해가지고요.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한테 연 1.2에서 뭐 3.3% 이내로 이제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고요. 그거는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라든지 전용 85제곱미터의 아파트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뭐 33%는 경기도.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거의. 많이 이제 샀더라. 그리고 서울은 7%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도 건수가 보면 적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1216건이니까. 그리고 약간 고무적인 게 인천에 이제 8% 정도가 됐다라는데, 우리가 전세 요번에 사기에 가장 또 피해가 큰 컸던 지역이 또 지역이. 인천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또 많이 이제 내 집을 장만하시려고 아예 좀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어떤 뭔가가 두려움. 그렇죠. 네. 어쨌든 나의 생활 터전이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있으시면 그래도 이렇게 저리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장만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또 현명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관련 자료를 한번 더 이렇게 띄워드려 보면 이렇게 한눈에 딱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올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소득이 2억 이상인 분들도 이제 이런 특례 대출을 조건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세가 9억 이상의 아파트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파트 낙찰을 9억 이하로 해도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9억 이상인데 내가 낙찰을, 그렇죠. 어쨌든 낙찰을 9억 이하로 받으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87.4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제일 우측에 보면 87.4는 이제 매각가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게 10억인 아파트는 8억 7,400만 원짜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게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제 이용 가능한 금액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률이라고 나오는 게 36.9%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공사비가 급등을 하고 분양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매까지도 이제 점점 약간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낙찰가율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아무래도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 지금 재건축 뭐 이런 데들도 조금 멈춰 있는 데들이 있지 않나요? 되게 많죠. 요즘에는 이제 뭐 PF가 이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이제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경매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을 인테리어를 고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브랜드 아파트들, 뭐 네. 순살 자이를 비롯해서 네네네. 하자에 대한 네. 두려움도 있잖아요. 어떤 신축이 네. 겉으로는 되게 멀쩡하는데 네. 몇 년 살다 보니까 막 네. 비 줄줄줄 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된 아파트가 하자 없다, 튼튼하다, 정말 이렇게 검증된 아파트라면 네. 차라리 그게 신축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 있고, 이제 구축 아파트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축 아파트들의 장점은 이제 서울 안에서만 보면 하여튼 인프라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뭐가 있냐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같은 평형대라고 해도 신축을 가면은 좀 더 넓어 보이고. 디자인 효과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공간을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둥의 능력이 크기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공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유리하게 짓다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대신에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항상 또 새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 또 심리다 보니까 그렇기는 또. 해요. 네네. 네, 이제 아토피만 없으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인테리어로 그냥 내 집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뭐 사시는 사시는 분들도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3기 신도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을 21년부터 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아직도 내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내 집인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계약도 하지도 않고요. 가계약금 그냥 뭐 한 100만 원 걸어놓고 이 집 내 집이야 이제. 근데 언제가 내 집이 될지를 모르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처음이 되는 게 이제 인천 계양 A2, A3 블록을 이제 본청약을 이제 9월에 실시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본청약을 해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 집이 되는 건데, 이제 근데 사전 청약을 내가 당첨을 됐어요. 그러면 또 제약 조건이 있어요. 다른 집을 못 샀거든요. 이제 사전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1년도에 이제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는 약간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서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네. 내 집이 생기는 순간 청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그것이 이제 벌써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제 본 청약이 9월 달에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2026년에 이제 입주 목표로 2024년도인데 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아놨고 이제 건물을 이제 아파트를 짓는 이제 한 2년 정도 짓고 이제 입주하는 시점은 6년 12월 목표로 지금 이제 하겠다라는 게 나왔고요. 네. 본청약이 이제 실시가 되면 이제 뭐 계약금 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A2 블록은 이제 공공 분양으로 있잖아요. 이제 다자녀 가구들을 해서 평형대가 좀 이제 3개의 평형대로 나눠서 이제 공급을 하고 A3 같은 경우 신혼부부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단일 평형 55제곱미터 단일 평형을 하는데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맞물리는 6.19 대책에서 네. 맞물리는 내용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 그 다음에 다자녀. 그러면 이제, 다자녀가 되면 평수가 좀 더 넓혀서. 그렇죠.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두자녀도, 즉 두자녀인데 무주택일 수도 있는 거고, 세자녀인데 무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평형대가 좀 다양하게 있는 이제 그 A2 같은 경우는 그걸 청약하시면 되고,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점 키워져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55제곱미터를 청약을 되신 분들이 이제 본청약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전에도 한번 6.19 대책에 보면은 작은 평형대였다가 이제 자녀가 생기면 큰 평형으로 한번 갈아탈 수 있는 그 네. 청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요번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분양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 뭐 계속 올라간다 하니까 분양가가 과연 정확하진 않아도 네. 추정할 수 있는 추정 분양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전 청약 당시의 분양가들이 뭐 A2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가 한 3억 5,600, 74제곱미터는 4억 3,700, 84제곱미터는 4억 9,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A3 같은 경우에는 뭐 55제곱미터 단일 평형을 3억
3,98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정 청약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아직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본 청약이 되면 이제 뭐 사업비가 한 30% 정도 요즘에 최근 보통 다 늘어났다라고 하니 어, 아마 저기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 음,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크게 오르면 한 1억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 네, 자재비, 네, 공사비, 뭐, 네.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그렇죠. 올라서 네. 30%? 예, 25%, 30% 이상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리고 여기 부적격 물량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56가구 정도가 나왔는데, 부적격 물량은 뭐를 뜻하나요? 그러니까 청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음,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 무주택이어야지만 사전 청약이 됐고, 본청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집을 장만하신 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이 한 56가구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56가구가 이렇게 나왔으면 또 56명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자녀라든지 이제 신혼부부들이 인천에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음. 약간 활동 범위가 거기 계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올려놓은 거. 이 3기 신도시가 그럼 이제 네. 인천, 계양, 네. 네,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또 이렇게 더 그쵸.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인천 계양 옆에 보면 김포공항하고 가까운 네, 쪽이에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부천 대장지구가 김포공항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건너가지고는 일산의 창릉지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남양주의 왕숙지구라고 왕숙 1, 2가 있어요. 네,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남으로 넘어오면 하남의 교산지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3기 신도시가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되면 순차적으로 분양은 좀 더 사전 늘리는, 청약은 다 네. 끝났고 이제 본 청약이 이제 하나씩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본 청약 그 과정 중에 이제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산적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약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죠, 이제.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사실 하나하나 조금씩 뭐 살펴보면서 이제 네. 점점 부동산 경기,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사는 건 빡빡해도 그렇죠. 집은 뭐 어쨌든 필요하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러다 이거를,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꿈이 있으신 분들은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있지만, 항상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항상 이렇게 뭐, 비판적인 사람들, 내지는 뭐, 그런 분들은 항상 어떤 지적만 하거든요. 음, 음.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만 찾는 그쵸, 거고, 그쵸. 왜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집을 왜 사야 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건데, 이거 집이 있으면 뭐 하느냐. 음.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그 본인들일 것 같거든요. 네, 집이 네, 네, 없으신 분들이 네. 사실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도 그쵸. 그거 채워지지 않기 네, 네.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자꾸 이제 뭐 그게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그쵸. 기왕에 이제 있으면 좋을 텐데 갖지 네. 못하면서 아닐 거야. 저거 그쵸. 잘못 산 걸 거야. 네, 더 네.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야,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집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 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방 먼저 소멸이 되고 네, 그 지방은 그렇다 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고 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은퇴를 해도 50, 네. 60이 되셔도 경기도로 빠져나가지 저 멀리 가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네. 인구가 줄어들어도 쏠림은 있으니 네.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올라오는데 이미 지금 거래량이 늘고 네.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네, 뭐, 부동산이라는 걸 이제 뭐 사람이 살면서 이제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김 대표님하고 만나려고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좀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김 대표님 주식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왜 관심 종목에 보면은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아파트들도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많으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심 종목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관심 종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음, 내가 잘 찾아놨어요. 네. 근데 나는 없어. 음, 근데 기분은 어때요? 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잘 찾은 그냥 그 기분만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아쉽죠. 그쵸, 아쉽잖아요. 그쵸. 저 생각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실컷
찾아서 차트도 보고 지표도 보고 만들어놨던 게 그 관심 종목인데 그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그럼 나는 그거를 샀었어야 되는데 사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는 보고 그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장만만 해놓으시면 어차피 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조금 오래 살다 보면은 어차피 돈의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 가격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또 그런 데서 또 희망이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약간 너무 많은 관심 종목뿐만 넣어둘 것이 아니라 실천도 하시고 실행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많이 가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가 필요한 거니까 하나 정도는 뭐 가지고 있으시면 앞으로 뭐 살아가시는데 하나의 또 큰 기반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최근 뭐 서울 중심으로요, 아파트 거래가 매매죠. 매매가 늘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는 줄어들고 이 수요가 맞물려졌던 이 상황들. 자,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관련돼서 조금 알아봤고, 이제 신도시 이제 3기. 3기 신도시가 이제 본청 계약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들어갔다. 이제 9월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은 3기 신도시가 이제 하나씩 본청 계약이 되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죠. 네. 아무튼 뭐 현명하게 판단들 하셔서 네. 자, 이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이제 네. 다음 시간에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또 지역별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